투자의 전설 윌리엄 오닐, 켄 슬림으로 시장을 이기는 비법을 밝히다. 윌리엄 J. 오닐은 단순히 성공한 투자자를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식 시장의 원리를 파헤치고 그 지식을 대중과 공유한 위대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1933년에 태어나 1958년 증권 중개인으로서 금융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감과 내부 정보, 그리고 인맥에 의존하는 투자가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닐은 이러한 관행에 의문을 품고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불과 30세의 나이에 뉴욕 증권거래소 역사상 최연소 회원이 되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는 그의 천재적인 감각 덕분이 아니라 밤낮으로 과거 수십 년, 나아가 100년이 넘는 시장 데이터를 파고든 끈질긴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시장을 크게 이겼던 최고의 주식들은 급등하기 전에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체계화하기 위해 그는 윌리엄 오닐 앤 컴퍼니라는 투자 리서치 회사를 설립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항하여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그의 모든 철학과 방법론은 그의 저서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 집대성되어 전 세계 수백만 투자자들에게 성장주 투자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닐의 유산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도 철저한 원칙과 분석을 통해 거대한 기관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이제 그의 투자 철학의 정수인 켄 슬림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하나씩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켄 슬림은 윌리엄 오닐 투자 시스템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 7글자의 약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전설적인 주식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직전 공통적으로 보여준 7가지 특성을 정밀하게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나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수십만 시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실증적인 모델입니다. 따라서 켄 슬림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을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에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펀더멘털 분석과 주가의 움직임, 즉 시장의 심리를 읽는 기술적 분석을 절묘하게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와 정확히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 강력한 7가지 기준의 문을 하나씩 열고 최고의 주식을 발굴하는 비밀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CC는 현재의 폭발적인 주당 분기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오닐은 과거 위대한 주식들이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하기 직전 가장 최근 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이익 증가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호하게 좋은 실적이라고 말하는 대신 전년 동기 대비 주당 순이익, 즉 EPS가 최소 18에서 20% 이상, 진정한 주도주라면 40에서 50%, 심지어 100% 이상 급증한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해당 기업의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거나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오닐은 단 한 분기의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이익 증가율 자체가 가속화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EPS 증가율이 15%에서 25%로 그리고 다시 50%로 점점 더 가팔라지는 추세를 보인다면 이는 성장 스토리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매우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는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을 놀라게 하고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목을 단숨에 끌어모아 주가 상승에 강력한 기폭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재무제표의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성장 스토리를 읽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A어는 경이로운 연간 순이익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C가 기업의 단기적인 폭발력을 측정했다면 A는 그 성장이 얼마나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잣대입니다. 한두 분기의 깜짝 실적은 일회성 요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수년에 걸쳐 꾸준히 높은 이익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그 기업이 본질적인 경쟁력, 즉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닐은 최근 3년간 연간 EPS가 매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 25% 이상인 기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이 주주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불리는지를 보여주는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가 최소 17% 이상인 기업을 선호했습니다. 높은 ROE는 경영진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수년간 25% 이상의 연간 이익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은 독보적인 기술력, 강력한 브랜드 파워, 혹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 등 남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제가 불황에 빠지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을 이어갈 저력이 있습니다. 결국 C와 A의 조합은 단기적으로도 폭발적인 모멘텀을 가지면서 장기적으로도 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함을 갖춘 진정한 의미의 최고의 주식을 찾아내는 핵심 과정입니다. 세 번째 기준, N에는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를 의미합니다.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이라도 주가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오닐은 그 촉매제가 바로 새로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전기차,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처럼 역사적인 주가 상승의 뒤에는 언제나 세상을 바꾼 혁신이 있었습니다. 둘째, 유능하고 비전 있는 새로운 경영진의 등장은 침체된 기업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새로운 사업 전략 도입,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는 결국 실적 향상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신고가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며 매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닐은 정반대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식이야말로 시장의 모든 저항을 뚫고 나온 가장 강한 주식이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역설했습니다. 신고가는 그 주식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며, 싼 주식을 사지 말고 정상에 올라가 더 올라갈 주식을 사라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 SS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시장에 풀린 주식의 수가 너무 많으면, 즉 공급이 많으면 주가가 무거워져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습니다. 반면 발행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주주나 경영진이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 즉 유통 주식 수플로트가 적은 기업은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오닐은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는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중의 주식 공급량을 줄여 기존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 LL은 주도주인가, 소외주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닐은 2등 주식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 생각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강세장에서는 특정 산업그룹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은 언제나 그 산업을 이끄는 1등 또는 2등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오닐은 상대 강도, 즉 RSRS 등급이라는 독자적인 지표를 활용했습니다. RS 등급은 특정 주식의 최근 1년간 주가 성과를 시장의 다른 모든 주식과 비교하여 1에서 99까지의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RS 등급이 90이라면 이 주식의 성과가 시장 상위 10%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닐은 매수 시점에 RS 등급이 최소 80, 가급적 90 이상인 시장의 리더만을 매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강하게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 II는 기관 투자자의 뒷받침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두 합쳐도 거대 뮤추얼 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스마트머니가 특정 주식을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여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른 주식을 최근 몇 분기 동안 뛰어난 운용 실적을 자랑하는 톱클래스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며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증 수표와도 같습니다. 다만 기관 보유 지분이 이미 너무 과도하게 높다면 이는 주가 상승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질 좋은 기관의 존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준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 MM은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완벽한 캔슬림 주식을 골랐다 해도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는 10개 중 8개가 함께 하락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썰물 때에는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최고의 주식조차 힘을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투자의 최종 열쇠는 시장 전체의 추세를 올바르게 읽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S&P 500, 나스닥과 같은 주요 시장 지수의 일봉 차트를 매일 분석하며 시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급증하는 매물 추로일 디스트러뷰션 데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이는 약세장으로의 전환 신호이므로 모든 매수를 중단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새로운 강세장을 시작하는 신호는 팔로우 스루, 데이 팔로 마이너스 스루 데이를 통해 포착합니다. 이는 시장이 바닥을 다진 후 반등 시도, 4일째에서 7일째 사이에 주요 지수가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강력하게 상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캔슬림 기준을 통과한 주도주들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스템은 매수와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까지 포함합니다. 그는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과 같이 오랜 기간 에너지를 응축한 주식이 특정 가격대, 즉 피벗 포인트를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할 때를 최적의 매수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도입니다. 그는 두 가지 핵심 매도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주가가 매수 후 20에서 25% 상승하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둘째,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손실 관리 원칙으로 매수 가격에서 7에서 8% 하락하면 어떤 이유도 대지 말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손절매 원칙은 작은 손실이 통제, 불가능한 치명적인 손실로 커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없다. 오직 올라가는 주식과 내려가는 주식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시장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움직일 때 즉시 실수를 인정하고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비결임을 그는 역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투자 정보이며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투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투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